작두 타는 무속인이 더 영험할까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토속신앙과 무속을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무속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로 만신들과 구청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삼촌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여러 무속인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작두를 타는 무속인이 더 영험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작두를 타는 무속인이 더 신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날카로운 칼날 위에 올라서는 모습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두를 잘 타는 무속인을 보면 영험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속을 오래 공부하고 현장을 다니다 보니 의외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서울 지역 무속인들 가운데는 작두를 타지 않는 무속인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굿은 아예 작두를 탈 수 없는 굿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진혼굿과 세남굿입니다. 이런 굿에서는 작두를 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두거리는 서울 무속보다 이북계통 만신들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원로 무속인들 가운데는 놀라운 점사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칼날 같은 점사를 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분들 중에는 작두를 타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굿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도 점사만으로 유명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작두와 영험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저는 관우 선생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관우 선생은 서울 무속계에서도 작두를 가장 잘 타는 무속인 가운데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삼촌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우 선생 작두가 가장 날카롭다고 했습니다. 관우 선생은 작두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굿을 중단시키고 다시 작두를 갈아오라고 할 정도로 작두 신명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관우 선생이 제게 했던 말은 의외였습니다. 관우 선생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님, 세계에도 직위가 있고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영험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험성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칼날 같은 점사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공수입니다. 관우 선생은 어느 순간부터 굿이 신령님을 위한 의식보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공연처럼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굿만 하면 무조건 작두를 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상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관우 선생은 신령님 세계에도 위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천상계 신령님들은 작두를 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점사를 주관하는 대신 계열의 신령님들도 작두를 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작두를 타는 것이 영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점사를 볼 때도 작두를 타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작두를 타면서 점사를 보는 무속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제가 관우 선생과의 대화를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작두를 잘 타는 것과 영험한 점사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작두를 잘 타는 무속인이 영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두를 잘 타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무속인 자신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더욱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는
그 말을 한 사람이 바로 관우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두를 타지 못하는 무속인이 그런 말을 했다면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작두를 잘 타는 것으로 유명한 무속인이 직접 한 이야기였기에 저는 그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작두를 잘 타는 것과 영험한 점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짜 실력은 칼날 위가 아니라 점사와 공수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